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페이 국내 출시, 정말 애플페이가 드디어 출시를 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글로벌 넘버1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라는 테마만으로도 시장에 굉장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애플페이 연내 국내 출시 진출 관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독점 계약 보도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부분을 토대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지금 애플페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결제 규모 2위의 애플페이 진입입니다. 시장이 애플페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애플페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에 좀 기반할 수 있는데, 애플페이는 사실 지난 20년 9월 기준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전세계 결제 규모 측면에서 알리페이와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2위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자, 글로벌 2위. 자, 이만큼 이제 파급력이 크고, 2위는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좀 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애플페이가 그동안 국내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정말 신장에 진입을 하면은 시장 구도에 변화가 발생되죠. 이를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기사 하나 살펴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이번엔 진짜일까? 애플페이 한국 상용 부설. 자, 국내 도입 정황을 곳곳에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애플페이 노코멘트. 왜냐? 비밀주의가 철저합니다. 애플은 출시 전까지, 출시 얼마 안 남기는 시기까지도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 공급 계약이라든지 어쨌든 협업을 협업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악영향을 불러오죠. 어떻게 보면은 이에 대한 위반한 이제 위약금 같은 것도 물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음에도 지금 카드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이를 함구하고 있죠, 함구.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출시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출시가 지금 예상일이 11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촬영 기준 10월 18일인데 자,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는 뭐다? 충분히 시장 기대감 형성 가능하다. 자, 애플 모바일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거죠, 바로 약관. 네, iOS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약간 애플페이에 대한 것도 설치가 되었고, 근데 이 약관이 지금 또 어떻게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 당사자들은. 자,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이런 약간 여기서 이제 느낌표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변한 거죠. 그죠? 자, 현재 해당 약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함구하고 있죠, 함구. 비밀 유지. 자, 여기서 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보면은 애플페이 도입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 그쵸? 그런데 이제 국내 근거리. 자, 애플페이는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건 우리는 NFC.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는 점이 한 원인이,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원인이죠. 자, 요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10년으로 좀 거슬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원래 애플페이가 처음 출시된 게 2014년, 2012년 처음 하고 이제 아이폰 6에 탑재되면서 출시가 된 건데 우리나라는 보급이 안 됐어요. 왜냐? 자, 2012년에 일단 정부가 마그네틱 카드 교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마그네틱 카드, 그냥 기존의 긁는 카드 있잖아요. 긁는 카드. 자, 여기서는 일단 보안에 취약하고 복제가 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IC 카드를 교체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죠. 자, 그리고 3년 뒤 2015년에 바뀐 IC 카드에 맞춰 카드 단말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카드 단말기 교체. 여기서 이때 NFC 기능을 넣느냐, 마냐, 이런 부분이 어디서? 카드사끼리 이제 얘기가 주고받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건데, 이는 왜냐면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와 관련했던 카드사들은 NFC 기능을, 통신사와 관련된 카드사들은 NFC를 이제 NFC 기능을 단말기에 넣자고 했어요. 단말기에 넣자. 근데 다른 대형 카드사들 있잖아요.
대형 카드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비용 추가 요거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전국 대부분 가맹점에는 NFC 카드, NFC 기능이 빠진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현재. 그러다 보니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NFC 단말기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국내 진출을 시도하면서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달린 것 중 하나가 이 단말기 비용, 애플은 니들이 설치해라 이런 주의가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과연 누가 될지, 또 수수료는 얼마 될지 등이 카드사는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비용을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애플페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 NFC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의문이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 애플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크죠. 왜냐면 한 예로 지난 애플카가 있었죠. 요것도 진행 중이죠. 근데 단발적으로는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 요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애플과 현대카드 벤 업계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 그런데 최근 아이폰 올렛 서비스에 애플페이 시작하기 메뉴가 추가되는 등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보였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봤듯이 현대카드 약관, 다음 달 30일 11월 말이죠.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애플의 공식화 시기는 아마 서비스 개시 약 보름 전으로 예상된다. 자, 이런 약간의 명칭들은 진짜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애플의 공식화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그럼 뭘 주목해봐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는 NFC 단말기 관련 체크, 그쵸? 네, 벤사 체크, 우리나라 결제사, 피지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현대카드가 상장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대카드가 있었으면 아마 요런 애들이 좀 갔겠지만, 당장의 카드사들은 좀 논외. 그 다음에 결국에는 NFC 단말기에 대한 이게 단말기가 설치가 되면 지금 또 단말기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수혜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스기라든지 이런 부분 벤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을 하나씩 기업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요렇게 사실 이 두 업체들이 실제로 카드 단말기 제조 포스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벤사에서 포스, 피지, 그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 이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벤 피지가 대부분이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거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사학 보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렇게 결국 카드 조회 단말기 상품 판매 및 벤 사업과 그에 관련된 신사업,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차트를 한번 잠깐 체크해 보면은, 자, 여기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지금 이 초기 애플페이 관련 이슈 나오면서 급등 후, 근데 이게 매수세, 자, 거래량이 터졌다. 돈이 들어왔다, 시장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돈으로 여기저기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인데,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재차, 왜냐면 물량은 어느 정도 지고 있으니까 이전보다 거래가 조금 나와도 다시 이를 반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거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또 이제 애플페이 17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로 끝이 날까에 대해서 물음표도 알죠. 근데 요거는 재차 한번 눌림 나올 때, 이를테면 5일선 지지를 받을 때 한번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길게 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애플페이가 정말 한국에 출시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리지만, 시장 뭡니까? 기대감이죠. 지금은 이미 조정받을 대로 조정받고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애플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편승하기에는 더할 나위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가노래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이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봤을 이제 양대산맥 이루고 있는 나이스정보통신도 살펴보면은, 나이스정보통신 또한 보시면은 이제 하락 이후에 유입된 자금, 그냥 비슷한 시기에 자금은 들어왔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정보통신보다 나이스정보통신이 굉장히 좀 흐름이 지저분하죠.
상승 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여러분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호가 보면서 시장을 보지 않고 있는 한 자칫하다가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깐 어디 뭐 회의 다녀왔는데 빠져있거나 그럴 경향이 높아요. 근데 요거는 좀 지분 구조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VIP 자산 운용이라든지 운용사들이 좀 체질을 껴있기 때문에 좀 상승 후에 좀 어느 정도 엑시트에 대한 우려? 혹시 그런 부분 아니면은 뭐 세력이 좀 건들기 어려운 부분? 이미 어느 좀 우량주 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일단은 두 개,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또 기대감에 편승해서 단기적으로 좀 실적 성과를 내기에는 한국정보통신이 좀 더 유리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몇 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딱 실질적으로 굉장히 NFC 관련된 거 찾아보면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장은 다 가지 않죠. 돈이 들어온 거, 머니, 지금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금 유입, 요런 걸 제가 좀 체크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알려줘봤자 여러분께서 언제 매수할지 타이밍에 대해서는 또 다 알고 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가 또 대신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숫자 7번만 눌러서 보내주시면은 지금 지금 안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애플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말 실체가 있거나 좀 더 이거는 좀 더 여러분께 안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제가 추려서 또 다 공개해드리고, 여기서 숫자 7번 눌러주시면은 카톡방에 초대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공개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루온입니다. 자, 이루온은 이제 NFC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심, 이거 좀 못하겠었네. 유심 칩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받는데, 요런 거는 좀 다루기 편하죠. 자, 왜냐하면은 일단 이루온은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지금 700억,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세력들이 좀 주무르기는 좀 편한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자금 유입이 된 게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분봉까지 까보면서 정말 이탈되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안내 드릴 텐데, 여기서는 딱 요 정도 그냥 일봉 차트로만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 시장 최근 조정에 충분히 조정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 가운데 거래 발생된 게 아니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강세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을 돌려놨습니다. 많이 났죠. 그리고 안착했죠. 여기서 플랫한 흐름이 이어지면은 분명히 이번 주 중 매수 타이밍 한번 옵니다. 그 구간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다 공개해 드린다고 했죠. 숫자 7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숫자 7번. 위 전화번호로 숫자 7번만 눌러서 답장 주시면 됩니다. 답장.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제가 잡아서 안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좀 이제 좀 실체적인 부분, 그동안에 NFC 관련된 실질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KG 이니시스. 근데 KG 이니시스가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전에 쌍용차 관련 인수로 인해서 좀 꼬여있는 수급이 있어요. 요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요거 애플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게 좀 지난 한 2, 3년 전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 제가 어쨌든 실체가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자 기사를 한번 따와 봤어요. 그래서 NFC 결제 서비스는 현대 H몰입니다. 상품 구매 시 스마트폰에 카드를 가져다니면 카드 정보를 받아 결제가 이루어진다. 일단은 온라인 결제 생체인식이 어려운 경우는 중장년층 타겟을 위해서 NFC를 공급했다. 어디에? 현대몰에, 현대 H몰에. 괜찮죠? 재료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니시스에 대해서 한 다음에 지난주에 저점 행보할 때 매수를 하였고 11,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고, 이렇게 회원님들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KG 이니시스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을 청산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KG 이니시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길 때 매수를 진행하였고, 반등 나올 때 매수 진행, 다음날 청산. 아직 대량 거래 터진 거 빠진 게 없습니다. 자, KG 이니시스도 저가에서 공략하기에는 부담이 없고 일단 3중 바닥까지도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 고렸을 때 아직까지 매수 충분히 저점에서 노릴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힘든 시장에 수익을 만들어낼 종목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시장상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번 눌러서 답장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 공개해드리고 타이밍 안내드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꼭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또 알차게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성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